2. 안나 파블로브나의 객실은 차차로 들어차기 시작했다. 비록 연령과 성격들은 달랐으나 동일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빼제르부르크의 상류 인사들이 차를 타고 뒤를 이어왔다. 와실리 공작의 어여쁜 딸 엘렌도 아버지를 모시고 영국 공사가 필요하는 축하연회에 가려고 왔다. 그는 황후의 이름을 새겨넣은 수가 달린 야회복을 입었었다. 그리고 빼제르부르크에서 가장 애교가 있다는 부인으로서 명성이 높은 젊고 몸매가 작은 볼콘스키 공작 부인도 도착했다. 그는 바로 지난 겨울에 출가를 하였지만 지금 벌써 임신 중이어서 성대한 사교계에는 나가지 않았으나 조촐한 야회에는 아직도 얼굴을 보이는 터였다. 와실리 공작의 장남인 이폴리트는 모르테마르 자작과 같이 들어와서는 일동에게 그를 소개했다. 뒤이어 모리오 승정과 다른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다. 여러분은 아직 우리 숙모님을 뵈인 일이 없으시지요? 혹은 여태 사귀지 못하셨지요? 안나 파블로브나는 손님들이 점차로 모여들기 시작할 때 옆방에서 헤엄치듯 걸어나온 커다란 리봉을 다른 자그마한 로파한테 손님들을 대견스럽게 인도해 가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소개하고 조용히 시선을 그들한테로부터 우리 숙모에게로 돌리고는 곧 다른 곳으로 발을 옮겼다. 손님들은 누구 한 사람도 알지 못했고 또한 이렇다 할 흥미도 없는 이 숙모에 대해서 판에 박은 듯한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애수를 띄웠으나 그러나 무엇인가 이긴 듯한 기분으로 말없이 이 인사하는 광경들을 돌보고 있었다. 숙모는 매 사람들에게 조금도 다르지 않은 같은 말로써 상대방의 건강과 자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며 최근에는 황후께서 건강이 좋아져서 다행이라는 말들을 했다. 인사하러 온 사람들은 예의를 존중해서 꽁지가 빠지게 물러가는 성급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 고통스러운 자기 임무를 다 했다는 안도감으로써 온 야회를 거쳐 다시는 이 로파와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로파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었다. 볼콘스키 공작의 젊은 부인은 금실로 수놓은 비로도 주머니 속에 뜨개질할 것을 가지고 왔다. 엷은 솜털로 해서 약간 진해 보이는 웃입술은 짧아서 앞니에 닿듯 말듯한데 때로는 그 입술이 벌려지거나 혹은 어쩌다가 좀 아물리어 아랫입술까지 닿곤 하면 더욱 귀엽게 보였다. 귀여운 여성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지만 웃입술이 짧거나 혹은 입이 반쯤 벌려지는 결점은 도리어 그 여성의 한낱 각별하고도 독특한 미점으로 되는 것이다. 그처럼 무거운 자기의 몸을 가벼이 추스는 건강과 원기로 가득한 미래의 어머니를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은 유쾌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노인들과 권태로 해서 울적해진 젊은 축들도 이 젊은 공작 부인과 잠깐 동안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문득 자기들도 그를 닮아가는 듯했다. 그와 더불어 말하여 한마디 한마디에 나타나는 빛나는 미소와 간단없이 보이는 새하얀 이빨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애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된 듯 느꼈다. 이것을 매 사람이 제가끔 다 느꼈던 것이다. 몸매 작은 공작 부인은 일감을 넣은 주머니를 손에 들고 몸을 흔들듯이 잔걸음으로 테이블을 한 바퀴 돌아서 즐거운 듯 옷깃을 여미고 나서 은으로 만든 사모아르 곁에 놓인 소파에 앉았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는 물론 딴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두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식이었다. 나는 일감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는 주머니를 펴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여길 봐요, 안내떼. 아예 날 놀리진 마세요. 하고 이번에는 여주인에게 말을 돌렸다. 간단한 야회라고 써보냈기에 난 이처럼 초라한 차림을 하고 왔더니
그는 그 두 손을 벌리며 가슴에서 약간 아래를 넓은 리봉으로 조여맨 레스가 많이 달린 아름다운 잿빛 의상을 보였다. 걱정 말아요, 리자. 당신은 어쨌든 누구보다도 제일 이쁘니까요. 하고 안나 파블로보다는 대답했다. 이봐요. 어떤 장관에게 향하면서 그는 같은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제 남편이 날 버리고 가려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는 죽음을 찾아간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추악스러운 전쟁이 일어날까요? 하고 이번에는 와실리 공작에게 말하더니 그의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공작의 딸인 아름다운 엘렌에게 향하여 말을 맺었다. 저 작은 공작 부인은 과연 각별하게 귀여운 분이군요. 와실리 공작은 낮은 목소리로 안나 파블로브나에게 속삭였다. 이 몸매가 작은 공작 부인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머리를 짧게 깎고 안경을 끼고 그 당시 유행하던 밝은 색깔의 바지를 입고 높은 카라에다 갈색 예복을 입은 체구가 당당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이 뚱뚱한 청년은 예까체리나 여왕시대의 유명하던 귀족으로서 바로 지금 모스크바에서 임종에 처하여 있는 베주호브 백작의 서자였다. 그는 아직 아무데도 근무한 일이 없으며 그가 교육을 받고 있던 외국에서 귀국한 후 사교계에 나온 것은 이 밤이 처음이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자기 사롱에서 제일 낮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인사로 이 청년을 대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비록 자기식으로 하찮은 인사를 했으나 들어오는 이 피에르, 표톨이란 이름의 불란서식 발음을 보자 그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거대한 것을 보았을 때 흔히 나타내는 그런 불안과 위구의 표정을 나타냈다. 사실 피에르는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좀 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위구는 오로지 그 영리하면서도 소심하며 그리고 무엇인가 관찰하는 듯하며 자연스러운 그야말로 그를 이 객실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분하여주는 그의 눈초리에서만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피에르 씨, 이 가엾은 병자를 이처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는 그를 숙모한테로 데리고 가며 무엇인가 놀란 듯한 눈짓을 하면서 말했다. 피에르는 입안에서 무엇라곤가 중얼거리며 역시 눈으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그는 드디어 몸매 작은 공작 부인에게 인사를 하며 마치 아주 친근한 사람이기나 한 듯이 유쾌하게 웃더니 이번에는 숙모에게로 가까이 다가섰다. 사실 안나 파블로브나의 위구는 무근한 것은 아니었다. 피에르는 숙모가 황후에 대한 건강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의 앞을 떠나고 말았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놀란 듯이 말을 걸었다. 당신은 모리오 승정을 아시는지요? 그이는 재미있는 분이랍니다. 하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말했다. 난 그의 영구 평화 정책이란 걸 들은 적이 있죠. 대단히 재미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이렇게 안나 파블로브나는 말해놓고 다시 주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러 하였으나 피에르는 아까와는 정반대의 실수를 또 한 번 저질러 놓았다. 아까는 상대편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떠나더니 이번에는 가야 할 상대편을 자기 이야기로서 붙잡아 놓았다. 그는 머리를 기우시 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서 어째서 자기가 승정의 계획을 공상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안나 파블로브나에게 말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천천히 듣겠습니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처럼 천신할 줄 모르는 젊은 남자를 보기 좋게 따놓고 나서 그는 이야기가 저조해진 곳에는 방조를 줄 심산으로 사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연송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주위를 돌보기도 하며 주인 노릇을 다 했다. 그것은 마치 방적 공장의 주인이 직공들을 모두 제자리에 배치해 놓고 나서 작업장을 순회하며 기계의 운전이 멎은 것이나 귀에 거슬리게 삐걱거리는 방추의 소음을 듣자 기계를 멈추기도 하고 또는 정상 상태로 운전을 회복해 놓는 그런 식으로
안나 파블로브나는 객실을 돌아다니며 이야기가 중단된 곳이나 또는 너무 말이 수다스러운 모임에 가까이 가서는 한마디 자기도 참여함으로 혹은 이야기하는 상대편을 교묘하게 바꾸어 놓음으로써 이 대화의 기계를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려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은 피에르에 대한 불안을 숨길 수는 없었다. 피에르가 모르테마르 자작의 곁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다시 승정이 말하고 있는 모임에 가까이 갔을 때 안나 파블로바나는 그를 걱정스러운 듯이 바라다 보았다.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피에르에게 있어서 안나 파블로브나의 이 야회는 그가 러시아에서 처음 보는 사교계였다. 그는 여기에 바로 페테르부르크의 모든 인텔리겐차들이 모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은 마치 인형가가 앞에선 어린애들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실속 있는 담화들을 혹 빠쳐버리지는 않을까 하여 종시 걱정되는 것이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자신만만하고 우아한 얼굴 표정들을 돌아보면서 그는 무엇인가 두드러지게 현명한 의견을 기다렸다. 드디어 그는 모리오 승정 곁으로 가까이 갔다. 이야기 투가 흥미있어 보였으므로 그는 거기에 남아서 모든 젊은 사람들이 흔히 그러기를 즐겨하듯이 자기 사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었다.